가장 이것을 실현한 형태가 고대에서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집정관 둘이가 있다가 비상 상황이 되면 독재관 1인으로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엄과 비슷하죠. 로마는 그런 비상 상황의 대권, 긴급권, 이런 계엄과 유사한 그 논리를 이미 알았던 것이죠. 자유교양 청년 워크숍 두 번째 시간, 우리 그리스 로마 전통이 근대 자유민주 정치체제의 이념의 바탕을 이룬다는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중에 한 대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기원전 384년에서 322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있는 때로부터 약 350년 전쯤 그때 이제 활동한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대 그리스 철학을 집대성한 플라톤과 흔히 쌍벽으로 알려져 있죠. 마케도니아, 그리스 도시국가들 북부에 이제 왕국으로 있던 마케도니아, 원래 화려한 그리스 도시국가들보다는 출발이 좀 늦었지만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등을 통해서 이 그리스 문명이 지중해 전역으로 전파되는 데 큰 역할을 했죠. 그 마케도니아 왕실의 왕을 돌보는 의사였던 아버지를 둔 의사 집안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자연과학적인 관찰도 많이 했고 오래도록 중세까지 자연과학에 해당되는 부분을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꽉 잡고 있었던, 그러면서 물론 전통적인 인문 영역도 다 망라한 정말 박학다식한 정말 백과사전적인 대학자고 철학자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17세에 이제 플라톤 아카데미아에 가서 20년간이나 그쪽에서 조교처럼 그런 역할도 하면서 플라톤 사망 직전까지 거기서 다 흡수하고,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했다가 다시 아테네로 돌아와서 강의를 열어서 리케이온이라는 데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다 사망했습니다. 이 강의록이 상당 부분 이제 남아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저작들의 주요 부분이라고 하죠. 오늘날 플라톤도 그렇지만 보면 정말 놀라죠. 많은 분들이 너무 근대적이고 너무나 내용이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2000년도 더 전에 이런 수준에 도달했는지 정말 구절구절 놀라게 되는데, 정치학도 그런 학술서적의 대표적인 저작이죠. 그래서 정치학을 공부하는 많은 곳에서, 특히 정치학과나 이런 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은 고전 중에 고전이고 필독서죠. 이제 플라톤의 국가와 쌍벽을 이루고 상당히 경향이 다르죠. 근대 민주주의에 보다 가까운 것은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묘사되어 있죠. 그 정치학의 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민중의 포고는 폭군의 칙령과 상통하는 것이며, 벌써 첫 마디부터 기를 팍 죽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칙령이라는 게 포고령, 그러니까 명령, 법률과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거, 마음대로 하는 거, 변덕스러운 거, 마음대로 명령을 내려서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그러나 강제력을 가지기 때문에 거기 따라야 되는 사람들은 따라야 돼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아침에는 오른쪽으로 걸으라 했다가 저녁에는 왼쪽으로 보도해서 걸으라 하고, 안 그러면 처벌한다 그러면은 삶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게 모든 영역에 걸쳐진다면 그게 바로 법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명령이 다스리는 인치의 영역이죠. 그런데 이것을 폭군 한 사람이 하는 거나 군중이 무리를 이루어 가지고 포고령을 내리는 거나 본질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명령의 자의적인 것은 한 사람이 내리나 군중이 내리나 마찬가지겠죠. 그걸 따라야 되는 강제력을 받는 사람은 괴롭기가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선동가와 민중의 관계는 아첨하는 자의 폭군에 대한 관계와 동일하다. 폭군에 항상 아첨꾼이 위험하죠. 그래서 온갖 기괴한 것을 하게 하죠. 그런 역할이 바로 선동가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동가가 위험한데, 이미 이런 선동의 위험성은 수천 년 전에 밝혀졌던 겁니다. 폭군과 아부하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논하고 있는 종류의 타락한 민주정과 제휴한 선동가는 양자가 다 커다란 세력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가 타락했는지를 보는 좋은 징표 중에 하나는 거기 나쁜 선동가가 있는가를, 그리고 그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선동가는 모든 사항을 민회에 회부함으로써 민중으로 하여금 법률을 짓밟게 한다. 오늘날의 용어로 국민의 눈높임, 민심, 무조건 여론조사,
그래서 거기에 회부함으로써 모든 사항을 여론조사에 회부함으로써 여론조사로 하여금 법률을 짓밟게 한다.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도 있겠죠. 자, 그 여론조사의 투명성 자체도 그리고 질문을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세력은 점점 더 커져간다. 그래서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더 괴물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점점 더 옴쭉달싹할 수 없게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이제 타락한 민주정의 민중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고 또 선동가는 민중의 투표를 좌우할 수 있으며 그 민중은 또한 선동가의 제안에 너무나 쉽게 귀를 기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집정관에 어떤 불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민중으로 하여금 판결하게끔 하자고 제안하며 촛불이 판결하게끔 하자, 광장이 판결하게끔 하자, 직접 국민이 판결하게끔 하자 이렇게 제안하면서 민중은 그와 같은 권유를 즐겁게 받아들이며 그리하여 모든 관직의 권위는 훼손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국가기관이 엉망이 되어 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타락한 민주정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정치 조직이 아니에요. 정치 조직이 아니라고 하는 반대를 받기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 그건 정치 조직 자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민주정의 타락이 극에 달하면은 이것은 1인 지배, 소수 지배, 다수 지배 중에 이제 가장 타락한 형태가 되어서 이거는 아노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법률이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하는 곳에 정치 조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거의 폭도들의 수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가 그냥 마피아 같은 사람들에 의해 지배되는 그런 그야말로 법과 규칙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1인 지배라 해도 그 사람이 강하게 법을 시행할 수도 있고 소수 지배도 그럴 수 있는데 폭도들의 지배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거는 그야말로 자의적인 명령들의 쓰나미 같은 왔다 갔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선량한 사람들은 정말 그런 지옥도 지옥이 없는 거죠. 그것은 법률이 아무런 권위를 갖지 못하는 곳에 정치 조직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률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하여야만 하고 집정관은 개별적 사항을 다스려야만 하며 그래서 이 포고령과 구분되는 법률은 일반적인 사항, 보편성을 갖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규칙화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개별 행정을 하는 집정관은 그 원칙에 비추어 보아서 개별 사항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삼권 분립적인 통찰이 나와 있는 거죠.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집정관은 자기가 법률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비추어 봐서 행정은 개별 사항을 결정한다. 그런 거죠. 그런 경우에 있어서 비로소 정치 조직이 고려된다. 만일 민주정이 하나의 진실한 정치 형태라면 모든 사항이 선언에 의하여 포고령에 의하여 통제되는 그런 종류의 체제가 진정한 의미의 민주정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데 그것은 선언은 아예 자체가 개별 사항에만 관계되는 거죠.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 있어 혼합정, 이것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치학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본 정치 형태입니다. 다수 지배 민주정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최상으로 가면 이런 법치적 민주정이 될 수도 있다. 법치적 민주정은 더 나아가서 귀족정의 형태, 또 민주정의 형태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자들의 자유와 귀족의 지위를 겸하는 부자들의 부를 결부시키려는 노력. 이것이 이제 1인 지배적인 부분, 또 소수 지배적인 부분, 다수 지배적인 부분이 같이 있는 혼합정의 법치적 민주정이 최상의 형태다. 가장 이것을 실현한 형태가 고대에서는 로마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집정관 둘이가 있다가 비상 상황이 되면 독재관 1인으로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계엄과 비슷하죠. 로마는 그런 비상 상황의 대권, 긴급권, 이런 계엄과 유사한 그 논리를 이미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다스리는 이 원로원, 상원과 같죠. 그 다음에 귀족정과 통하죠. 그리고 민회, 평민들의 민회, 이렇게 1인 지배, 소수 지배, 다수 지배가 함께 강한 법률 시행과 함께 있는 로마가 그래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번성했고 후대에 강한 영향을 주었죠. 로마를 의식하면서 의도적으로 로마의 모범을 따랐던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제는 집정관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상원은 원로원과 비슷하고 미국의 하원은 민회와 통하는 거죠. 이 혼합정이 실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법치는 우리 세 번째 시간에 살펴볼 영미에서 나중에 발전하는 보통법적 법치와 통하기도 하지만 조금 그렇게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법적인 법치, 상향식 법치, 민법을 넘어서 우리 정치와 행정 영역까지
법치의 이념으로 다스려가는 법치. 이것은 전형적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세 번째,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